자, 31번 한번 봅시다. 자, 31번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왔다. 쌤이 강조 많이 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오면 그래프 해석을 해달라고. 그러면 얘 4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x축에 맞닿아 있게끔 그려주십시오인데 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쪽에 상수를 몰라고 했다. 그치? 그러면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빼기 12x가 마이너스 a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다시 한번 그래프 해석하면 이제는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이 4차 함수가 비교하기 쉬운 곡선과 비교하기 쉬운 어떠한 상수함수 y는 마이너스 a라는 것보다 항상 위에 그려지게끔 그려주십시오가 되는데 일단 얘를 fx로 잡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시도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4차 함수니까 대충 한번 그려주고 그 값 찾기 위해서 도함수 f'x는 4x 세제곱 3x가 아니라 6x 제곱 플러스 2x 빼기 12는 0 이렇게 세워버리죠. 그러면 2를 날리고 바로 졸제법 쓰면 2, 3, 1, 마 6 그럼 1, 2, 5, 6 이렇게 그러면 x 빼기 1,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뭔가 허근 나올 것 같다 그치? 그래서 D는 25 빼기 8, 6, 48 허근이 나오니까 그러면 f'x는 0을 했을 때 실근은 x는 1밖에 안 나와. 그러면 그래프 개형은 그 값이 하나인 이러한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점을 찍어주면 f1은 6 빼기 12 1, 마이너스 6이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다시 한번 더 해석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1, 마이너스 6을 지나고 x 절편은 기본적으로 y 절편은 기본적으로 그려주는 게 좋죠. 0, 0을 지나는 이러한 4차 함수 개형이 될 거고 다시 한번 그래프 해석하면 이 fx란 4차 함수가 y는 a 마이너스 a란 상수 함수보다 항상 위쪽에 그려주십시오가 되는 거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a가 요렇게 있거나 아니면 요렇게 맞닿아 있는 것도 괜찮겠구나 라고 그림으로 예를 들어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a라는 것은 이 마이너스 6보다는 아래쪽에 그려지게끔 이해갔지? 따라서 최종적으로 a는 6 이상이니까 답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2번 보겠습니다. 얘 또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대. 그럼 그래프 해석을 하러 갈 건데요. fx가 x는 0의 값을 기준으로 함수 그래프가 달라져. 그 다음 지금 모르는 상수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에 x도 붙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는 이 지금 31번처럼 한쪽에 모르는 상수를 모을 수 없는 형태니까 몰라 그냥 fx를 그려놓고 이 1차 함수랑 비교를 할래. 이 항상 부등식이 성립하게끔 그래프를 그려놓고 다시 한번 해석해볼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fx 그리러 갑니다. fx 요놈 이 3차 함수부터 미분을 하면 6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그럼 얘는 6 x 빼기 1 x 빼기 2는 0 이렇게 될 거니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여기 1, 그 다음 2, 가 되겠죠. 여기 1 넣어주면 1, 7, 5, 6 이 될 것이고요. 찾아주세요. 그 다음 2, 이건 암산 못하겠다. 16 빼기 36 그 다음에 24 플러스 1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20 여기 계산하면 4 그래서 2,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얘 함수는 이 3차 함수는 0부터 그릴 수 있으니까 0,로 찍어 놓겠습니다. 0,1로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최대한 이쁘게 그려주면 0,1이라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1,6이라는 극대값과 그 다음 2,5다라는 극소값 그리고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이렇게 쭉 그려주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린 게 이 3차 함수고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을 때는 0,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직선을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gx보다 항상 위에 있게끔
내가 그려놓은 이 fx가 항상 이 직선 gx보다 항상 위쪽에 있게끔 예상을 할 건데 얘는 m이란 놈은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 무조건 0,1은 지나는 이런 직선이다라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이 주황 색깔보다 fx가 항상 위쪽에 그려지는 게 맞겠죠. 맞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fx보다 항상 gx가 아래쪽에 그려지게끔 하는 m의 범위가 뭘까를 생각할 건데요. m이 의미하는 건 기울기이기 때문에 0,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졸라 작을 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기울기 이 상황 딱 됐으면 fx보다 항상 아래에 있는 게 아니지 이 부분에선 gx가 더 위에 있지. 그래서 이건 안돼 기울기 점점 커지고 있는 거야. 안돼 여기 때부터 아하 m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됐지? 그 다음 이제 또 이렇게 그려지면 네 gx가 fx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능한 범위입니다. m의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기울기 딱 0에 왔습니다. 그래도 gx가 fx보다 아래쪽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울기 계속 커지고 있어. 계속 문제 줬고 만족하고 있고 언제 딱 이때까지 어떠한 값대까지 이때는 이제 찾아줘야겠죠. 이 순간은 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순간은 이 3차 함수랑 뭐 할 때 접할 때얘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기울기가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fx보다 위에 있는 순간이 생겨버리니까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m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로 픽스가 됐고 m의 최대값은 이 상황일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를 설명해주면 0,1이란 점에서 이 3차 함수의 근은 접선이 되는 겁니다. 됐나? 그래서 항상 접선의 시작은 접점이다. 또 강조하재. 그래서 여기는 요 함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접점은 t, 2t 세제곱 빼기 9t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1 요렇게 될 것이고 이게 접점을 이렇게 잡고 나면 접선의 기울기를 설정해야 되겠죠. 우린 0,1에서 그었다라는 유형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6t 제곱 빼기 18t 플러스 12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접선을 딱 세웠을 때 y는 6t 제곱 빼기 18t 플러스 12 그 다음에는 x 빼기 t 그 다음에 2t 세제곱 빼기 9t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1 이렇게 접선이 세워졌지. 그리고 어떤 유형이라고 0,1이라는 곳에서 접선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0,1을 대입해 주면 이 1은 마이너스 6t 세제곱. 그럼 얘랑 계속 빨리 하자. 마이너스 6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t 세제곱. 그 다음 이렇게 계산하면 18t 제곱. 그럼 얘랑 계산해서 플러스 9t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2t 플러스 12t. 그 다음 플러스 1까지. 아하. 그러면 이것도 사라지게 돼서 요것도 사라지게 돼서 t에 대한 방정식을 바로 풀 수 있죠. t 제곱 묶어냈을 때 마이너스 4t 플러스 9. 아하. 그러면은 t는 0이거나 t는 4분의 9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t가 0일 때는 t가 이 상황에서 딱 접선이 되는 거죠. 이게 접점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린 이게 필요한 게 아니야. 요쯤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얘가 t가 4분의 9일 때 그게 접점이 되는 거구나. 접점의 x좌표가 되는 거나. 그럼 우린 접선을 정확하게 찾을 필요가 없지. 우리가 필요한 건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 여기다가 4분의 그를 대입해주면 6 곱하기 16분의 81 빼기 18 곱하기 4분의 9 그 다음 12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약분을 시켰을 때 8분의 이렇게 3 그 다음 얘는 8 그 다음 얘는 약분 안 할래. 너무 복잡한데요. 맞아요? 이게 왜 이렇게 복잡죠? 네, 그냥 8분의 3 곱하기 81 이렇게 할래. 그 다음 이거는 분모 분자에다가 2를 곱하겠습니다. 통분을 바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8분의 18 곱하기 18 그 다음에 플러스 1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계산을 했을 때
8분의로 묶어낼 거고 얘는 9 곱하기 2, 9 곱하기 2니까 81로 묶어낼래. 이거 두 개를 81, 8분의 81로 묶으면 3이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4가 남을 것입니다. 아하, 따라서 얘는 8분의 81로 계산될 거고 얘는 8분의 96, 그래서 얘는 8분의 15가 되겠네.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m의 범위는 정확하게 세우러 가는 겁니다. 8분의 15 나왔냐? 8분의 15 이렇게 m의 최소값, m의 최대값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8분의 15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 그럼 8분의 7이 최종답이 되겠죠. 자, 33번 봅시다. 자,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1이고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다. 엄청 큰 힌트가 되겠죠. 자,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요렇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있는데 자, f0은 0이죠. 그 다음 G0이 의미하는 건 F0 빼기 F'0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또 0이래요. 그러면 F0이 0이니까 F'0도 0이구나. 그럼 fx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어. 너희들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다항함수라면, 즉 수투라고 한다면 다항함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합시다. 다항함수라면 f0이 의미하는 건 상수입니다. 이건 다 아는데 맞지? 그리고 f'0은 x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뭐 이걸 모른다 해서 뭐 문제를 못 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식 세우는데 조금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의 의미는 얘는 gx가 fx가 3차 함수인데 상수항도 0이고 x의 개수 0인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 했으니까 fx식을 x의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그 다음에 여기 x의 개수 0 상수항도 0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를 알았으면 하냐면 다항함수 입장에서 fa가 0이다 그리고 f'a가 또 0이다 이렇게 한다면 인수 정리가 가능한 거야. 이것도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는구나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 말을 또 끌고 오면 f0이 0이다 f'0도 0이다 그러면 x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세운 걸로 보면 얘는 x제곱을 묶어냈을 때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럼 x제곱을 인수로 가진 거 맞지 않습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fx가 이렇게 세워진 거고 a는 정수다라는 거. 이거는 쓸 수밖에 없어. 정수다라는 거 쓸 수밖에 없을 거야. 괜히 이 말을 주는 게 아니거든. 알겠죠? 자, 어찌됐건 간에 fx는 이렇게 설정이 되고 그러면 gx다라는 것은 fx 빼기 f'x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그럼 즉 x 3승 플러스 a 빼기 3x 제곱 빼기 2ax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됐죠? 자, 그럼 이 뒤에 말을 보면요 어떤 특정 범위에서 항상 이 3차 함수 gx가 x축 이하가 돼야 된대.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어떠한 k라는 값을 기준으로 gx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x가 k 이하 이 범위에서 항상 gx가 x축 아래 그려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만족시키는 k의 최대값이 0이래. 그럼 이건 또 어떻게 가냐? k가 될 수는 여기도 k가 되고 여기도 k가 되고 여기도 k가 돼. 맞지? 근데 gx란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된다고 예를 듭시다. 그럼 여기가 딱 0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k가 될 수 있는 건 x 값이 k 왼쪽에서는 항상 gx가 0보다 이제 x축 아래 그려져야 돼. 그럼 k가 여기 있어도 이 부분만 바라봤을 때 x축 아래 있는 거 맞고 k가 여기 있어도 이 부분 왼쪽 부분 바라봤을 때 이제 함수가 x축 아래 있는 거 맞고 k가 여기 있어도 이 왼쪽 부분을 바라봤을 때 항상 x축 아래 있는 거 맞아. 그리고 0의 기준으로 여기까지 k가 0이 되어도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조금만 0보다 조금 오른쪽 값을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 이 왼쪽 부분이 다 x축 아래 그려지는 게 아니란 거야. 그래서 이걸 만족할 수 있는 k의 최대값이 0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린 것처럼 이
gx다라는 그래프는 0,0을 무조건 지나야 돼. 그런데 마침 gx는 0,0을 지납니다. x를 인수로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어떤 사실을 더 알 수 있냐?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x는 0에서 접하게끔 아래 그려진다라고 하면 k가 만약에 여기 0을 넘어서 k가 여기 됐다고 했을 때 k 왼쪽 부분을 바라봤을 때 봅니다. 그럼 이쪽 부분은 이 조건을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x는 k 왼쪽 부분의 그래프를 봤을 때 항상 x축 아래 그려진 거 만족합니다. 그러면 x가 0에서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가 돼버리면 아래쪽에서 접하는 그래프가 돼버리면 이 문제 조건 k의 최대값이 0 이 끝이어야 되는데 0을 넘어선 k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이것까지만 딱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다? gx는 분명 0,0을 원래 지났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래프 있을 거 아닙니까? 0,0을 지나는 3차함수 그래프는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0에서 접하게끔 그려지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파악하고 갈 거야. 그래서 우린 gx가 그래프 기형이 어떻게 될까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인수분해가 목적이 되겠죠. 왜? 는 0을 할 거니까. x 절편을 찾을 거니까 말입니다. x축과 어디서 만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는 0 해놓고 x로 묶어내게 되면 x제곱 플러스 a 빼기 3 x 빼기 2a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x는 0을 이미 근으로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는 근은 어떻게 될까? 이건 모르겠다. 그러면 근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여기서 판별식 한번 써보자. 판별식 써보면 a제곱 빼기 6a 플러스 9 플러스 8a 맞지? 이거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9가 되는 건데 얘를 바라보면 항상 0보다 크네요. 어떻게 판단해요? 판별식, 여기에서 판별식을 또 써도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어떤 거의 제곱은 항상 0 이상 거기다가 8을 더하면 무조건 0보다 크다.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의미 뭐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여기서 가진다라는 거야. 2차 방정식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 근 1개 여기서 근 2개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겠네? 그렇게 판단하면 틀리죠. 왜? 여기 안에서 우리는 또 x는 0이라는 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1과 2를 가진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근은 3개가 되는 건 서로 다른 3개가 되는 게 맞는데 즉 x축과 세점에서 만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 방정식에서 0과 1을 근으로 가져버린다라고 하면 얘는 x는 0 중근이 돼버려. 그래서 그래프경이 조금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나누냐? 이 2차 방정식이 근을 x는 0을 근으로 가질 때, 즉 x는 0을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2a가 나오거든. 그게 0이 될 때입니다. 여기에서 x는 0을 근으로 가질 때 상황입니다. 그럼 a는 딱 0이 되는 거네요. 그럼 0을 넣고 생각해보자. gx라는 것은 xa에 0을 넣어보니까 x 세제곱 빼기 3x 제곱이 되거든. 그러면 확실히 정해지잖아.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자고. 그럼 얘는 x의 제곱을 묶어냈을 때 x 빼기 3. 그럼 그래프가 x는 0이란 곳에서 접하고 또 3이란 곳에서 또 절편을 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 아까 된다고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고 했지. x는 0에서 이렇게 접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보여줄게. 다시 한번 보여준 겁니다. K가 여기 있다고 예를 들면 K 왼쪽 부분에서 GX는 항상 X축 아래 그려진 게 맞습니다. 그리고 K가 0을 넘어선 여기 있다라고 해도 요렇게 이 부분, 이 왼쪽 부분 바라봤을 때 GX가 항상 X축 아래 부분에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으니까 K는 0을 넘어선 값도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K의 최대값은 0이 돼야 되는데 이 상황은 되지 못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구나. 아까 말한 건 아니죠. 여기에서 근이 한 개 나왔어. 그럼 여기서는 0이 아닌 새로운 근이 새로운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고 판별식 때 0보다 크다라고 했고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 게 확정이 됐는데 x는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겠구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좋아.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0이 아닙니다로 가면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가 A가 0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A가 0이 아니고 GX의 X 절편이 서로 다른 세 개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 개형을 좀 판단해 보면 요런 식으로 세 개가 그려집니다. 0이 오길 때, 0이 오길 때, 0이 오길 때. 맞지? 근데 이 경우 바라보면 이 xk가 만약에 뭐 k의 최대값이 0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만약 0을 넣었을 때도 이 상황을 만족해줘야 되잖아. 근데 0 이전 x가 0 이하인 부분 요 부분에서 항상 gx가 x축 아래 그려지는 게 아니니까 패스. 얘도 마찬가지로 x는 0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항상 왼쪽 부분을 봤을 때 gx가 x축 위에 그려지는 게 아니니까 패스. 그럼 무조건 이 그림밖에 안 되네. 즉 gx는 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x 빼기 2a는 0 이렇게 x 절편을 찾는 방정식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웠을 때 0과 알파와 베타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는데 이 알파와 베타는 무조건 0보다 큰 두 개의 실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이거 쓰는 거다. 2차 방정식에서 근의 부호 갖고 장난치는 문제는 무조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와 판별식을 따진다. 필기에 놔. 근의 부호 갖고 장난치는 2차 방정식 문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판별식을 만족시킵니다. 일단 여기서 판별식 t는 0보다 크다라고 아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되는구나.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건데 그건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은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 알파 베타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 이게 또 0보다 커야 돼. 두 군이 모두 양수니까.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A가 돼줘야 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럼 얘는 A가 3보다 작아. 그 다음 얘는 A가 0보다도 작아. 그럼 둘 다 만족하려면 A는 0보다 작아야 돼 라는 거를 얻을 수 있죠. 원래부터 A는 0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A가 0보다 작다라는 걸 그냥 믿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만족합니까? 네, 어떤 상황을 만족하냐 묻는 거야. X가 0인 상황이고 알파랑 베타가 모두 양수인 실근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야. 이 조건만 만족해준다라고 하면 즉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맞는 거고 이 그래프가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맞는지를 한 번 더 보여주면 K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K 왼쪽 부분에서 GX는 항상 X축 아래 그려지는 거 맞고요. K가 0을 조금 넘어갔을 때는 이걸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건 0이 최대값인 게 확실하다. 그럼 문제적으로 모든 걸 다 만족시킨다. 오케이. 그럼 끝났죠. 됐나요? 네, A의 범위를 이렇게 찾아버린 거야. 어차피 A는 정수다라고 했으니까 A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A는 범위로 나왔어야 돼. 그래야 정수다라는 힌트를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는 거니까. 알겠지? 자, 좋아. 지금 나는 fx를 설정한 게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이거든. 그러면 우리 f3을 찾아볼까? f3 최대 찾는 거지. f3은 27 플러스 9a야. 그러면 이놈의 최대값을 찾는 게 목적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가 최대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요 놈 있죠, 요 놈. 요 놈이 뭐가 돼줘야 돼? 네, 최대가 돼줘야 돼. 맞지? 근데 A는 음수인 음의 정수거든. A는 음의 정수야. 그러면 A 중에서 A가 음의 정수 중에서 요 놈이 9A가 최대가 되게끔 하는 값은 A가 마이너스 1이 될 때이겠죠. A가 더 절대값이 더 커진다고 하면 즉 A가 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얘 값은 계속 작아질 거니까 9A 값은 계속 작아질 거니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값은 최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27 빼기 9가 되는 거니까 최종답은 18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